여기 왼쪽에 보이는 건 수리봉이고요. 수리봉이는 우리나라에서 텃새로 서식하는 가장 초대형 맹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얘네보다 더 덩치가 큰 독수리나 검독수리나 흰꼬리수리나 참수리가 내려오긴 하는데요. 걔는 다 겨울철새고요. 우리나라의 텃새로는 가장 대형 맹금입니다. 수리부엉이는 맹금으로서는 천적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수리부엉이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다른 맹금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맹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맹금이기도 합니다. 또 얘네들 보게 되면 올빼미는 머리가 동그랗고 수리부엉이에는 귀같이 생긴 우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귀가 아니고요. 귀가 아니고 얘네들은 밤에 자고 있는 동물 아니면 천천히 움직이는 동물을 소리 없이 다가가서 공격하는데요. 그 소리 없이 다가가기 전에 나무에 앉아서 오랜 시간을 지켜보거든요. 그 지켜보는 과정에서 별빛이나 달빛에 자기의 모습이 반사가 돼서 실루엣이 하나의 큰 덩치가 나무나 돌 위에 뿔뚝 앉아있으면 걔네들도 그걸 감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루엣을 깨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군인들이 머리에다 나뭇가지 꽂고 엎드려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모가 동그랗게 나와 있으면은 뭔가가 부자연스러운 실루엣이다 보니까 그게 감지가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우각이고요. 우리는 귀가 양쪽에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올빼미나 부엉이는 한쪽은 위에 있고 한쪽은 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사냥을 할 때 먹잇감을 잡을 때 시각을 이용해가지고 동물을 추적해서 잡는 게 아니라 소리 없이 다가가서 자고 있는 동물을 덮치기 때문에요. 그 소리로 밤에 보이지 않는 시각이 좋지 않은 밤에 청각으로 그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의 거리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소리의 높낮이까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소리의 거리와 높낮이를 측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로 치면은 3D 테레비 같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귀의 위치가 양쪽이 비대칭이고요. 그리고 수리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머리가 360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올빼미 부엉이는 머리가 정면에서 시작해서 다시 정면으로 돌아올 수 있는 360도 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 옆으로는 180도가 회전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들은 안구가 지금 보이시는 안구의 거의 3배 정도가 두개골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안구의 크기가 얘네 뇌 크기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네 두 쪽 안구가 얘네 뇌의 2배 이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워낙 안구가 크고 그리고 많은 렌즈로 치면은 적외선 렌즈를 얘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안구가 두개골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안구를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360도, 180도 회전을 해서 초점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깃털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깃털이 굉장히 부드럽고 비행을 하는 꼬리깃이나 날개깃, 비행기 끝을 보면은 다른 맹금들은 빠른 속도로 바람을 가리기 위해서 칼날처럼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칼날처럼 단단하게 돼 있으면은 바람은 잘 가리겠지만 소음이 많이 나겠죠. 근데 얘네들은 소리 없이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소음 완충 역할을 해주는 솜털 같은 게 끝에 쫙 나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왕들이 시녀들이 옆에서 부채질할 때 수리부엉이 날개로 부채를 만들어서 부채질했습니다. 소리가 없고 부드러우니까요. 예, 그런 거고 좀 이따가 만져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리고 야행성 동물들의 특징이 뭐죠? 후각과 촉각이 발달돼 있죠. 워낙 가까이서 더듬어야 되고 가까이서 냄새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류 중에는 좀 특이하게 야행성 맹금인 올빼미와 부엉이는 얼굴 전체를 보면 이런 수염 같은 까만 것들이 다 나 있어요. 얼굴 전체예요. 그게 고양이의 수염처럼요 촉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까이 있는 걸 얘네 볼 수가 없습니다. 얘는 원시예요. 나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 가까이 있는 거 못 봐서 이렇게 멀리 보듯이요. 얘네도 가까이 있는 건 아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이를 먹거나 가까이 있는 거 물어뜯을 때는 아예 눈을 닫아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도 눈 감았네. 예. 보시면 눈을 감아버리죠. 예.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리고 얼굴에 있는 촉각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매목수리과의 조류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감각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리부엉이의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얘는 수컷이고요. 모든 맹금은 암컷이 수컷보다 50%에서 80% 이상 큽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컷이다 보니까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더 큰 암컷 수리부엉이들은 거의 얘 2배만한 애들도 있고요. 아주 작은 수컷이고 이 아이는 둥지가 얘네는 거의 땅이나 절벽에다 둥지를 짓게 되는데요. 둥지가 있는 곳에 공사를 하게 되면서 둥지가 있는 둥지 털을 없애게 되는 상황이 돼서 알을 센터에서 구조를 해오게 돼서 저희가 인큐베이터로 인공 번식을 시킨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각인이라는 게 되어 있는 건데요.
각인이라는 게 뭐냐면 아름다운 비행 같은 영화 보셨잖아요. 오리나 기러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사람을 엄마로 인식을 하잖아요. 맹금류들도 똑같습니다. 선생님은 아빠를 인식하나요? 아빠는 아니고 한 친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를 동종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꽥꽥 하고 내는 소리가 유조들이 엄마한테 밥을 보채는 그런 소리거든요. 근데 얘가 사람을 보면은 밥을 보채는 이런 소리를 내게 되죠. 그래서 저희 야생동물 보호센터에서는 어린 개체가 구조가 되게 되면 최대한 각인이 되지 않게 사육을 해서 얘네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 중인데요. 뭐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바로 구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각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교육 개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올빼미는요. 이 올빼미 역시 우리나라의 텃새입니다. 우리나라의 텃새고요. 올빼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벽이나 땅이 아니라 나무 구멍에다가 둥실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목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개체 수가 굉장히 급감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약간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쟤네들의 주식은 쥐랑 작은 새고요. 쥐랑 작은 새고 얘네들 역시 얼굴이 동그랗잖아요. 그 얼굴 전체에 촉각 역할을 하는 더듬이 같은 그 고양이 수염 같은 게 쫙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역시 똑같이 수리보호이처럼 소리로 감지하게 돼 있고요. 제가 조금 이따 자율비행을 하게 되면 보시게 될 텐데요. 저한테 직선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청각을 이용해서 저의 장갑에 있는 먹이를 보고 찾아오기 때문에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선회해서 들어오는 걸 보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3D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서요. 소리로 다른 소리가 제 장갑에 반사되는 것을 감지하면서 쭉 훑으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직선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네. 그럼 올빼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행하다 비행. 올빼미에 비해 자, 이 올빼미 저희가 이름을 러비로 지었고요. 그리고 이 올빼미 같은 경우에는 안산에서 구조가 됐습니다. 안산에서 도심인데. 안산? 네네 안산에서 구조로 착각을 하시고 누가 둥지에서 이걸 꺼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어릴 때 거의 주먹 반만 할 때 솜털밖에 없을 때 저희가 구조를 해서 저희가 사육을 하고 지금은 비행을 가르치고 있는 단계고요. 나중에는 사냥도 한번 가르쳐 볼 계획입니다. 얘도 동갑네. 예. 제가 여러분들 움직이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사이로 러비를 불러드릴 거예요. 그럼 얘네가 소리 없이 비행하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러비야? 오. 비행할 때 소리가 안 네, 나죠. 조용하네요. 날갯짓을 해도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고 있는 동물들을 소리 없이 조용히 다가가서 덮치는 겁니다. 와. 러비는 아직 많이 서툴어요. 아직 나무 종류도 자기 체중을 버틸 수 있는 나무가지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사실 야생동물이 사람이 먹이를 줘서 사육을 해서 키워서 방생을 하게 되면 다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얘네도 사람하고 똑같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나무, 바람 모든 걸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훈련할 때 여부를 이용해서요. 얘네의 뛰어난 학습 능력을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러비야? 어머나. 잘도 먹네. 어떻게 보면 엄청 귀엽다. 전혀 소리가 안 나죠? 네. 그리고 이번에 손으로 부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으로 그 이미지를 그려내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바람이 있어서 얘가 뒤뚱거리느라고 그러는데요. 직선으로 오지 않고 약간 선회할 겁니다. 좀 먼 거리에서 불러볼게요. 러비야? 러비?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있을 때는 측면에서 들어오죠. 이 측면에서 들어오는 게 정면에서만 보게 되면은 2D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옆으로 들어와서 반사되는 소리를 들어서 이거 3D 이미지를 그리는 겁니다. 소리로. 눈으로 보는 게 소리로. 네. 소리라는 건 무슨 소리 쓰는? 예.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소음들이 간단한 물체에 반사가 되거든요.
그 소리로 얘네들은 이미지를 그리는 겁니다. 이쪽에 한번 와보시고요. 손 한번 왼손. 제가 이거를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사실 맹금류들은, 훈련이 된 맹금들은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거든요. 근데 러비는 이미지를 보지 않고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제 목소리에만 반응합니다. 사실 이런 색깔의 옷과 선글라스와 헬멧이 있다면 절대로 오지 않거든요. 낯을 가려서. 근데 제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러비야! 러비야! 대단히 신기하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소리에만 얘네가 의존을 하거든요. 수리부엉이는 우선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러비 받아서 붙여놓으시고요. 그 폴이랑 우리랑 같이 비행할 거니까요. 준비해주세요.